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대명절 고유 우리의 설날입니다. 이웃과 함께 소외됨이 없이 따뜻한 그런 명절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설날은 고유의 우리 민족이면서 항상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같이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하나의 큰 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유의 명절, 여러분과 함께 또 우리 모두 함께 따뜻한 공동체 사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 유난히 춥잖아요. 그래서 이번 설은 정말 따뜻한 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웃들 중에서 혹시 소외된 사람은 없는지 이렇게 찾아보는 그런 설이 됐으면 참 좋겠고요. 지금 평창에서는 평화를 위한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어서 또 평창을 열심히 응원하는 그런 설이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울이 사실 저는 좀 물가가 비싸고요. 그리고 전세값, 월세값 때문에 또 상가 임대료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이 좀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민도 그리고 젊은이도 도심에 살아야 한다. 이러한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서민과 젊은이가 도심에 살 수 있는 서울 그리고 따뜻한 서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영선입니다. 영선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서울시 당원 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우상호 의원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촛불 집회에 함께 참여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지 벌써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그때 탄핵하고 촛불 집회할 때 참 제 손 잡아주시던 여러분들 감동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잘 만들어서 평창 올림픽까지 아주 성공적으로 잘 치러지고 있는 이것은 다 우리 당원들이 함께 해주신 덕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계속 문재인 대통령 성공과 우리 서울시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늘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설 연휴 따뜻하고 행복한 그러한 연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우상호도 늘 함께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평창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민병두입니다. 평화올림픽과 함께 한반도에 새로운 미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설을 맞아서 우리 온 민족이 온 국민이 행복한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 설날은 특별한 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떡국을 2그릇씩 드십시오. 한 그릇은 적폐청산을 하기 위해서 힘을 비축해야 되고 또 한 그릇은 지방자치분권 개헌서명운동 2월달까지 1000만 명을 달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날 만나는 주변의 친지들한테 1천만 명 서명운동에 함께 하자고 여러분들이 설득하기 위해서 떡국을 한 그릇 더 드시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문민시대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정부 성공시대를 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늦은 시간까지 우리 서당캐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원래 우리 목요일 날 녹음하기로 했잖아요. 네. 근데 오늘 이제 월요일이에요. 네. 월요일 밤 늦은 시간에 왜 오늘 녹음을 하게 되냐면 네. 우리가 설 연휴가 끼어 있어서 네. 네, 지금 이 시간에 이제 녹음을 하는 겁니다. 네. 일부 때 말씀드렸지만 이제 연휴 때 네. 가까운 이제 친지분들도 만나고 또 많은 계획이 있는데요. 네. 박주민 의원님은 지역에서 좀 설 인사 좀 다니셨어요? 저는 이제 지난주에 이미 시장 2군데 장을 보면서 네. 인사를 네. 드렸고요. 내일 또 시장 2군데 네. 인사 드릴 거고 네. 소방서라든지 이런 관급기관들 가서 또 인사드리고. 아니 근데 진짜 지역 활동을 언제 시간이 있어요? 박주민 의원님 지방 다니랴 법사위 하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법사위 파행돼가지고요. 네. 일단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왜 네. 파행 났어요? 네, 아까 어디 가신다고 그랬죠? 그 설 연휴 때?
그냥 저는 큰 집. 평촌. 네. 아, 평촌. 네, 평촌. 평창이 아니라 평창이 평촌. 아니라 평촌. 평촌 가실 때 어디 자가운전해서 가세요? 대중교통 타세요? 저는 자가운전 해서 좀 가요. 잘하세요? 좀 잘하는 편이에요. 네. 우리 박주민 의원님은 운전하실 줄 아세요? 제가 이제 연수원 다닐 때, 사법 연수원 다닐 때 운전면허를 땄어요. 네. 늦게 따셨네요. 네, 그리고 그 뒤로 한 번도 운전을 안 했어요. 아, 그럴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네. 운전을 못 하실 것 같아. 주로 지하철만 타실 것 같아요. 아니, 지하철이 아니라 주로 자전거. 지하철 뭐 같고. 이런 거 많이 탔었고요. 그리고 몇 년 지나면 이제 적성 검사 다시 네네. 하죠. 네. 제가 그걸 안 했어요. 그래서 운전면허가 없어요. 취소됐구나. 무면허 상태입니다. 아, 그러면 운전을 그러니까 옛날에 운전 면허 딸 때 말고는 거의 운전을 안 하셨네요. 장롱 면허. 거의 안 한 게 아니라 안 했다니까요. 음주운전도 없으시겠네요. 당연히 완전. 그렇고요. 뭐 아주 깨끗합니다. 아, 너무 좋네요. 다른 부분 좀 더러워도 제가 주로 그러면 대중교통은 버스를 이용하세요? 지하철을 이용하세요? 저는 지하철 많이 타다가 네. 은평으로 이제 이사 온 뒤로는 이제 주로 버스. 버스. 대중교통 이용할 때 버스 타요. 은평이 지하철이 좀 있어요. 있어요? 있는데 저희 집에는 버스 정류장이 훨씬 가까워요. 가까워서. 근데 그럼 불편하지 않으세요? 알아보고 그러잖아요. 버스 탈 때요? 네. 알아보시는 분도 있고 뭐 기사님이 뭐 요즘 의정활동 잘해요. 뭐 이렇게 해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러죠. 네.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 대중교통 타면 이제 뭐 유권자나 시민들이 인사를 하는데 네. 그 마음 속에는 국회의원들도 대중교통 타는구나 보기 좋다. 당연하죠. 아주 정말 내가 찍어준 사람 네. 여기서 만나서 더 좋다 이런 생각하죠. 네. 요새는 권위 정치가 안 통하니까 아, 오히려 예. 대중교통을 타는 정치인들에게는 많은 시민들이 더 친근감을 느끼시죠. 친감도 넣고 또 박수도 보내주시고 네. 예. 또 이 대중교통을 타면서 이 대화 짧은 시간이지만 서로 대화를 나누거든요. 네.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시간이죠. 네. 저도 사실 대중교통을 좀 많이 타야 되는데 요새 추워서 좀 솔직히 고백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대중교통 많이 못 탔어요. 네. 저도 그렇게 많이 사진 못해요. 음. 근데 이제 주말 같은 때는 이제 제가 대중교통 타고 다니죠. 네. 걸어 다니기도 하고. 이번에 박주민 의원님께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셨는데요. 네네네. 어떤 내용의 법안이죠? 최근에 이제 많이 얘기됐었던 사건들이 있는데요. 이제 네. 음주운전을 하신 거예요. 버스 운전 네. 기사분들이. 근데 버스 이제 운전기사님이요? 예, 근데 어. 이게 이제 사실은 뭐 운전하시다가 술을 드시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보통 술을 드시고 버스를 모시기 시작하잖아요. 차고지에서. 네. 그래서 아예 차고지에서 음주 측정을 하고 난 뒤에 그래서 음주 측정 결과 아무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이제 버스를 모실 수 있게 네. 또 택시를 모실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법이에요. 처음 좋네요. 듣는 얘긴데요. 기사님이 음주운전하는 왜 거 가끔 있어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버스 출발하기 전에 네. 이제 동료들이랑 뭐 식사하면서 반주하시는 분도 좀 가끔 나왔고 예. 그 전날 예. 새벽까지 늦은 새벽까지 약주를 하시고 한두 시간 주무시고 이제 나와서 운전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건 사실 음주 상태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직장 다닐 때 네. 늦은 이제 새벽까지 한 2-3시까지 술 먹고 아침 네. 출근 일찍 했거든요. 7시에. 그때 저도 사실 모르고 운전한 적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는 어저께 술 먹은 거니까 음주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네. 들었는데 그게 사실 음주 측정하면 나오는 거예요. 진짜.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철들고 나서는 이것도 굉장히 좀 큰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철을 근데 언제 드셨어요? 철이? 최근에 들었어요. 국회의원 되고 나서 들었어요. 네. 이제 정말 몰랐던 얘기네요. 네. 근데 이런 사건이 작년에 있어서 그 당시에는 크게 문제가 됐었어요. 있었어요. 특히 그 대중교통은 그 기사님들이 네. 본인의 목숨이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의 그러니까요. 목숨을 책임지고 있잖아요. 네. 네. 너무 잘하셨고요. 저도 그 최근에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게 있어요. 네. 어떤 거예요? 저는 이제 슈퍼카라고 그러죠. 슈퍼카? 폭주족들 단속하는 법안인데요. 예. 우리가 이제 지금 법률로 정하는 그 예. 속도 위반 네네. 주로 20만 원 벌금, 그러니까 20만 원 이하의 벌금 아니면 네. 구류 정도의 우리가 뭐 어떤 벌칙이 있었는데 네. 저는 이제 220km, 220km로 달리는 차가 260km 예. 등급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220km는 네.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구류, 240km 이상의 과속은 네.
200만 원의 벌금에 예. 1년 이하의 징역. 아, 되게 세게. 네, 206kg 했네요. 이상은 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2년 이하의 징역. 아, 그러니까 실제로 220kg, 40kg, 60kg, 심지어 300kg 과속하는 차량이 있어요. 그 슈퍼카들. 자유로에서 네. 특히 폭주족들. 인천국제공항 아, 예. 그 도로를 많이 이제 폭주족들이 이용하는데 예. 주로 슈퍼카를 타는 사람들은 돈이 좀 많아요. 네. 그러니까 과태료 20만 원짜리 5장 끊겨도 100만 원이야. 아, 충분히 내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 300km로 달리면서 100만 원 한번 내지 이런 네. 생각 갖고 받는 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재벌이라는 표현보다 이렇게 돈 많고 네. 좀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자기 폼 잡기 좋아하는 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벌금도 벌금이지만 이제 실형. 징역형을 징역형을. 만약에 이제 법적으로만 징역형을 네. 주게 되면 네. 이 사람들이 과속 못하죠. 그런 사람이 진짜 많은가 보네요. 그 얼마 전에도 뉴스에서 보긴 했는데. 저 아마 올림픽 도로에서 네. 240km 과속하다가 사고 나가지고 아, 큰 사고 났었죠. 네. 240km면 거의 KTX 수준. 280km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이 슈퍼카들은요 네. 300km도 나와요. 아, 진짜요? 네. 몰랐어요. 네. 이 법사위에서 꼭 좀 통과 주십시오. 그래야 되겠는데. 혹시 뭐 국회의원들 중 슈퍼카를 몰고 다니는 사람 없겠죠, 뭐. 근데 이 법을 항상 막는 서울에- 사람은 자기 아들이 슈퍼카를 타고 다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겠는데요. 슈퍼카 중에서는 뭐 이렇게 이름 됐다 또 그 회사로부터 뭐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람보르기니, 람보르기니라는 네. 차가 있고 네네. 포르쉐 뭐 이런 차들이 주로 뭐 250, 300 정도 나오는 차량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대단하네요. 잘하셨네요, 네. 두 분. 이 법이 저도 꼭 좀 통과됐으면 좋겠어요. 네. 설날 연휴 귀성길 때 이제 주로 교통사고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설 그러면 이제 가까운 친지들과 만나서 네. 오랜만에 회포도 풀고 한 잔 또 먹고. 운주하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의식이 높아져서 막 술 드시고 바로 운전은 안 하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 새벽까지 약주 드시고 그 다음날. 친구들과 친척들하고 약주 먹고 아침에 깨어서 예. 세수하고 이제 나가면 어저께 네. 어떻게 마신 술이니까 네. 문제 안 되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거 분명히 음주운전입니다. 아, 예. 이 방송을 듣는 미래 국회의원에 희망하시는 분들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음주운전에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렇죠. 10년 동안에 음주운전 2번 걸린 사람들은 공천을 네. 원천적으로 불허합니다. 네. 맞아요. 뭐 정치뿐만 아니라 이거는 네. 결국은 이제 사람의 생명에 달린 문제고 네. 자기의 실수로 인해서 남에게 큰 피해를 주니까 음주운전 정말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해서는 안 돼요. 이거 습관이에요, 네. 이거는. 예. 그래서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귀성길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제 2부 본격적인 토크에 들어가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께서 언론 인터뷰 요청이 최근에 부쩍 많이 늘었다고 들었는데요. 예, 저도 많이 봤어요. 많이 거절했어요. 많이 거절하셨어요? 그거 왜냐면 제가 이제 이게 이재용 판결 때문에 그런데 네. 1심 판결 나왔을 때 제가 네. 이랬거든요. 2심 때 집행유예 나올 거다. 네. 그러면 이제 사모법칙이 저도 들었네 그거. 적용될 거다. 네. 그렇게 했는데 진짜 집행유예가 나와버렸어요. 네. 사실 근데 제가 얘기했을 때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취지로 얘기한 건데 맞아요. 진짜 그대로 집행유예가 됐어요.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많이 놀라셨죠. 우리 서담계 출연자들은 주로 이렇게 예측을 잘하죠, 네. 전부. 저는 잘 맞추지 못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 집행유예가 나온 2심 판결에 대한 사실 여론이 굉장히 안 좋죠. 네, 그때 막 욕도 많이 좀 페이스북 같은 데 올랐었고요. 지금 감사 청원이 22만 건이 넘어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대법원의 그 상징인 정의의 여신 티켓, 여기다가 삼성 로고 그 치맛자락에 달아가지고 그런 이미지들도 많이 돌아다녔었거든요. 네. 저희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1심에서도 네. 집행유예를 기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1심은 그때 징역 5년. 징역 5년. 네네네. 그럼 주로 이제 그 우리 법조인이 아닌 그냥 일반인들도 네. 뭐 아무리 2심 때라도 한 반 정도 아무리 우리가 좀 낮춰준다 네. 해도 한 2년 이상의 징역형은 판결 받을 것이라고 일반인들도 예측했을 거란 말이죠. 많은 집행유예를 분들이- 생각한 사람 거의 없을 그렇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집행유예
설마 저 정도인데 집행유예 할까라고 했는데 이제 집행유예를 해버린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재용 부회장과 최순실의 관계, 박근혜 네. 대통령 관계가 아주 그냥 복잡하게 엮여 네, 있는데, 네. 근데 이 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가 결국은 집행유예로 나올 가능성은 거의 0%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이게 집행유예로 나와버리면 저 최순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부도 굉장히 지금 영향을- 어이가 없겠어요. 그렇죠. 그게 원래 대가를 바라고 줬는지 아니면은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줬는지 이게 제일 핵심 쟁점이라는데 맞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네. 가장 큰 쟁점이 이거였어요.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게 있었느냐. 예. 두 번째는 승계 작업이라는 게 있었다는 걸 전제로 그 승계 작업을 위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이거였는데 1심 때는 승계 작업은 있었다. 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근데 네. 2심 때는 아예 승계 작업이 없었다고 해버려요. 어떻게 이렇게 반대 결론이 나오죠? 그러니까 1심 때도 약간 애매하게 승계 작업을 아. 인정을 해요. 빠져나갈 구멍은 다 만들어놨는데 아예 2심 때는 속 시원하게 없었어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승계 작업을 하기 위한 부정한 청탁도 당연히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뇌물죄의 큰 부분이 다 날아가 버려요. 네.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의 그 변론을 맡은 변호인단 네. 어마어마하죠. 그 변호인단이 이제 제 대학 후배도 들어가 있고 막 그래서 제가 좀 씁쓸했는데 네. 엄청나게 받았을 거예요. 어느 정도 이게 수입 규모- 이런 걸 규모가 수입하면 어느 글쎄요, 정도 뭐 받아요? 그런 건 영업 비밀이라서 뭐 아. 밖에서 알기 어려운데 규모도 규모인데 수입료가 아마 예상컨대 거의 100억에 가깝지 않을까? 진짜요? 거기다가 어마어마하네요. 또 전공 뭐 성공 보수? 보수가 있을 거 그러니까 다 아니에요. 합쳐서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이제 또 대법원 남았는데 신급별로 변호사들은 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심 변호사가 2심 끝나고 나면 자동적으로 3심을 맞지 않아요. 다시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다시요. 그러니까 그 팀을 이재용 부회장은 또 쓰겠죠. 네. 그러면 더 비싸게 부르겠지. 3심을 더 비싸게 달라고. 사실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 지금 100억 아끼겠어요. 진짜 그렇겠죠. 사실 삼성이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에만 11조 원어치의 자사주를 삼성전자가 매입합니다. 네. 그 자사주를 소각해버려요. 공중으로 날려버립니다. 그 돈을 진짜요? 11조를 소각했어요. 목표는 이건희 일가의 지분율을 높이는 것 네. 그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지분율이 20%대로 높아지죠. 네. 근데 11조를 그렇게 날려버릴 정도의 사람들인데 뭐 제 100억 이해가 안 쓴다 돼요. 뭐 이런 게 뭐 근데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이 네. 그 삼성에 대해서 너무 좀 의지를 하는 그 국민들의 좀 네. 의식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여론을 보면 이재용 피해자론과 네. 재산 국외 도피 면피 네. 이제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이 조금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용이 이렇게 오랫동안 구속이 되면 삼성이 망할 수 있다. 네.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에 큰 피해가 온다. 네. 근데 이런 식의 이재용도 좀 동정론이라는 게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재산 국외 도피에 대해서 그 재판부가 면피를 해줬다. 재산국이 너무 웃기죠.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재산국외 도피를 1심에서는 일부를 인정해줬어요. 36억에 대해서. 그 팩트 아니에요? 그건 팩트예요. 36억이라는 숫자는 빼도 박도 못해요. 그러니까 팩트잖아요. 그럼 네. 무조건 그냥 그래서 1심부터 2심까지 36억이라는 숫자는 계속 가는데 네. 재산국외 도피를 인정해줬다가 2심 때는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뭐냐면 내가 뇌물로 바로 그 페이퍼 컴퍼니에다 찔러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산국외 도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재산을 자기가 빼돌렸다가 준 게 아니라서. 외환법 위반 아니에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재산 투자한 건가 그러면?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이었거든요. 아. 용역 계약은 신고를 또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외환 거래 뭐 이건 아닌데 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리에 따르면 뇌물을 외국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서 뇌물을 주려고 하면 예전에는 해외에 있는 자기 계좌에다 일단 돈을 네. 갖다 놓은 다음에 네. 그 계좌에서 흘러가게 만들었겠죠. 그렇게 번거롭게 하면 국외재산 도피가 적용되니 그냥 바로 줘라. 바로 주면은 그게 안 걸린다. 이 판결이 돼버린 거예요. 예. 코치를 해준 거네. 꼬치를 해준 거예요.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재판을 맡았던 김진동 부장판사가 최근 법원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분이 어디로 가실지 예의주시해야 돼요. 삼성으로 다시 들어가지 삼성으로? 않겠죠? 과거에 보면은 삼성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가 삼성으로 가거나 삼성 관련된 재판을 한 판사가 삼성에 가는 경우는 왕왕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유, 진짜 이거는 너무 유치하고 네. 야, 그래도 저 판사가 양심을 걸고 이 판사직을 수행하는데 그건 좀 너무 속이 보이네요. 네. 뭐 글쎄요. 뭐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네, 네. 근데 이번에 만약에 진짜 김 판사라는 분이 진짜 삼성에 간다 그러면 야 이건 진짜 법원으로서는 대단한 진짜 수치일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정형식 판사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최근에 진행 중이에요. 예, 아까 네. 22만 명 오늘 22만 넘었는데, 명. 예. 근데 이 정영식 판사가 그 김진태 의원하고 그건 인척 모르겠어요. 관계라고 그건 하던데. 모르겠어요. 그것도 아, 그럼 보도에 나온 것 같은데. 예. 그런데 근데 이 판결이 여러 개 다 따질 필요 없어요. 법리적으로 하나만 보시면 돼요. 어떤 걸? 36억 뇌물 준 거는 빼도 박도 못해요. 네. 그래서 2심 때도 이거 1심 때도 인정됐고 2심 때도 그 부분은 다 계속 유죄로 네, 인정되거든요. 네. 네. 36억 뇌물을 주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케이스가 있냐 이거예요. 그럼 말이 안 없죠.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판결에 따르면 앞으로는 30억, 35억 뇌물 주면 다 집행유예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판례가 이제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3심에 대한 전망은 이재용 부회장 입장으로서는 그리 밝지가 않겠네요. 지금 국민분들이 이렇게 따갑게 법원을 네. 째려보고 있는데 네. 대법원에서 신경 써야죠. 써야죠. 예.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재용 판결과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이제 상관관계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재용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삼성의 승계 작업이 있었느냐, 네. 그것에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인데 그걸 다 날려버려 준 거예요. 네. 이재용 판결에서. 그래서 아주 푼 돈을 네. 뇌물로 준 건데 그 뇌물도 그냥 대통령이 자꾸 꾸짖고 이러니까 무서워서 준 형식이 돼버린 거야. 36억 정도가. 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번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막 삼성을 위해서 승계 작업을 도와주려고 거대한 권력을 움직였다. 이건 다 없어져 버린 거죠. 네. 그리고 나서 푼돈을 좀 뜯어낸 그런 케이스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액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36억이라는 액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네. 물론 K스포츠하고 미르까지 인정됐으면 몇백억이 되는 건데 그것도 덜어진 것이 하나 이제 죄질이 가벼워지는 데 영향을 미칠 테지만 네. 승계 작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움직였다. 이 부분이 다 날아간 거기 때문에 그걸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승계 작업이 삼성전자랑 제일모직 합병 그거 말하는 거죠. 삼성물산하고 삼성물산. 예,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을 도와준 거. 그다음에 거기 그거 말고도 국민연금이 참 예, 찬성을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또 다른 게 제도적인 있어요? 완화를 해주려고 캐비넷 문건이 그거잖아요. 네. 이거저거 다 검토해서 해준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 청와대가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문건이 다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승계 작업이 없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재용의 지분이 확대되는 측면이 있었지만 네. 이게 승계 작업이라는 게 것으로 벌써 없다? 그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승계 작업이라는 것을 위해서 국가기관을 움직였다. 그리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 네. 이게 다 날아가 버린 거죠. 답답하네요. 근데 사실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네, 때부터 네. 시작해서 쭉 10년, 20년간 승계 작업을 해왔다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네. 수천 차례 네. 우리 보도에서 계속 네, 우리 접했잖아요. 국민들은 다 아는데 네. 그 재판부만 모르는 거예요. 그거 없었다는 거예요. 아유, 최근에는 뭐 예전에는 이제 검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네. 불신하고 이제 네. 비판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우리 재판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신이 늘어나고 있어요. 엄청 아니 얼마 전에 네. 그리고 그 법원행정처에서 법관 블랙리스트를 조사하다가 문건 하나가 튀어나왔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 뭐 국정원 또는 청와대로라는 키워드를 검색한 게 아니에요. 네. 문제가 되고 있는 법학회 판사들 이름을 넣고 검색해 보다니까 그 판사 이름으로 되어 있는 파일이 있어서 파일에서? 열어봤더니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판결 결과를 청와대가 거래한 듯한 문건이 야. 나온 거잖아요. 그 다 분석도 해주고 뭐가 쟁점인지. 네, 네, 네. 근데 그런 문건이 나온 상태에서 삼성 이재용 판결이 이렇게 나오니까 네. 이 판결도 사실 거래에 의한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네, 뭐 국민들은 충분히 그런 의혹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죠. 네. 네, 너무 상식 바뀌고. 여기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대법원. 그러니까 또 법원은 또 중립성을 그러니까. 보장하기 위해서 행정부나 또는 뭐 이런 데서 가급적 관여를 안 해야 된다라는 것이 또 원칙이잖아요. 네, 우리 항상 사법부 판단 존중한다. 이게 네, 항상 그러다 보니까 있잖아요. 개혁을 막 밖에서 막 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2월에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첫 인사를 단행합니다. 네. 그 인사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법관 블랙리스트 관련된 추가조사위원회, 3차 조사위원회가 이제 꾸려지거든요. 오늘 꾸려졌다고 발표가 났거든요. 네. 조사단이. 그 조사단이 과연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그런 후속적인 조치를 하느냐. 이것도 봐야 됩니다. 네. 뭐 이럴 줄 알고 우리 법이 네. 3심제가 있으니까요. 네. 이제 우리 3심 때 아까 그 박주민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 팩트도 있고 네. 또 추가 문제도 뭐 아직 많이 있으니까 우선은 우리 3심 재판을 이걸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 우리 일부 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때 네. 약간 썩소의 썩소. 표정을 지었던 MB. 네. MB가 이제 대통령께서 정중히 이제 초청을 해서 그날 네. 개막식은 왔지만 아마 속은 속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랬겠죠. 그렇죠? 리셉션은 안 맞습니다. 왔다고 하는 것 같던데. 네. 네. 밥 먹었으면 체하셨겠죠. 네. 아마 근데 표정은 약간 썩소의 네, 표정이었지만 그랬어요. 아마 속은 새카맣게 아마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네. 이게 마지막 그 평창 동계올림픽 네. 개막식이 이제 마지막 대회 활동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네. 오늘 보도 보니까 이제 검찰이 이제 다스는 MB 것이다라고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 네, 네. 아. 이런 표현이 나왔고요. 아, 얼마 전에 이제 MB 최측근인 뭐 김백준 뭐에 네. 관련된 공소장에 MB가 수차례 언급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상 MB가 이제 실소유주다. 그 공범으로 네. 그 국정원 특활비 횡령과 유용에 대한 공범으로 거의 이제 검찰은 다 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상태라서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럼요. 예. 그러니까 뭐 설 연휴 지나면 네. 바로 이제 MB에 대한 소환도 가능하죠. 가능하겠죠. 왜냐면 이미 관련자의 공소장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범자로 다 기재가 돼 있어요. 이 사건 구조가 똑같습니다. 예전에 최순실을 먼저 공소 제기합니다. 아, 네. 그리고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명시합니다. 네, 네, 그랬죠? 네. 그래서 이거 검찰이 드디어 이렇게 네, 나가는구나 네, 해갖고 진짜 그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했죠. 네.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4대강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MB도 네. 사실 너무 많은 지금 막 걸린 게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기소만큼 저는 기소가 될 거라 보거든요. 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한두 개도 아니죠.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예. 네. BBK, 다스, 국정원 특활비 뭐 이런 게 지금 다 얘기가 되고 있고요. 특히 네.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라든지 또는 국정원의 여러 뭐 블랙리스트 작성 뭐 이런 네. 것까지도 다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혐의로 기소가 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MB의 그 범죄 행위가 좀 다른 거는 제 느낌은 네. 박근혜 대통령은 주로 자기가 직접 가담하든 네. 한두 명의 이제 뭐 그 측근들을 많이 활용한 것 같은데 네. MB는 그래도 대기업의 임원 출신답게 꽤 많은 좀 폭 넓게. 복잡한 게 이렇게 엮어놔가지고 사실 너무 어려워요. 네. 이 사건 자체가. MB 조사는 조금 더 많은 수사원과 검사들을 좀 투입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미 많이 투입이 된 거죠. 네. 그래서 많은 부분이 밝혀지고 있고 이 다스 문제도 지금 MB의 것이다라고 말은 못하는 거잖아요. MB의 것이다라는 잠정 결론을 게 이제 내렸다. 나올 수밖에 없는 게요. 네. 영포 빌딩이라는 데서 그러니까 그 네. 지하에서. 지하에서 청와대 문건이 막 네. 여러 박스가 나온 거죠. 네. 그런데 MB 측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원래 대통령 기록관에 가야 되는 네. 거 보내주세요. 네. 근데 거기에 뭐 다스 관련된 서류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진짜 네. 9년의 시간을 헛수로 보낸 것 같아요. MB 네, 뭐 정말 9년. 박근혜 이 대통령. 남북관계 일부에서 우리 언급했던 남북관계도 정말 9년 동안에 네. 너무나 그 대치하고 네. 아주 남북관계가 정말 엉망이었잖아요. 네. 그 기간 동안에 북한의 그 핵기술은 더 많은 그렇죠. 발전을 이뤄왔고 네. 네. 그래서 이 보수 정권에서 지금 남북 관계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우리 정부에 대한 비판의 공세를 높여서는 안 되죠. 양심이 있다고 맞아요, 하면. 맞아요. 네. 네.
이재용 판결과 MB 수사에 대한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1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서당캐 40회 1, 2부는 오늘은 그 설날 연휴 관계 때문에 위원회관에서 지금 밤 12시에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꼭 소개해 드릴 분이 한 분 계세요. 우리 서당캐 첫 방송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등장한 적은 없지만 우리 방송을 총 제작했던 서당캐의 CP 네, 김혜한 국장님이 함께 계신데요. 갑자기 인상을 쓰고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다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옆에서 앉아있다가 이렇게 네, 마이크만 잡았을 뿐인데. 네. 반갑습니다. 소개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제 소개요? 네. 예, 저는 서울특별시당의 온오프 네트워크 국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한 1년여 전부터 이제 서당캐 기획하고 같이 우리 김용호님과 여러분들 같이 이제 제작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우리 그 김혜한 국장님은 우리가 이제 저 좀 별명이 약사님. 약사님이요? 우리 왜 약사님이세요? 근데 뭐 박주민 의원님 뭐 많은 출연진들이 이분의 약을 먹어야 네. 돼요? 사실 뭐 우리가 뭐 돈 받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항상 지치고 피곤할 때 약을 타주세요. 말로. 서당캐가 이번 방송은 팟빵 순위 뭐 7위권에 꼭 들 거다. 네. 용기를 잃지 마라. 근데 보니까 33위야. 본인은 계속 지난 방송 16위 했다고. 네, 계속 이렇게 약을 타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 말만 믿고 우리 서당캐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줄 알았어요. 하여튼 그 많은 출연진 섭외를 너무나 잘하고 계세요. 우리 아침부터 밤까지 섭외 때문에 정말 너무나 고생하세요. 네, 고생 근데 많으세요. 오늘 왜 지금까지 이렇게 배우에서 활동하시다가 오늘 마이크를 잡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좀 전에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위가 일단은 너무 많이 떨어져서 네. 아무리 저희가 이제 그 시당에서는 방송이고 이익을 뭐 창출한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좀 많이 처져 있는 그 이유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다가 네. 돌파구를 좀 찾아야겠다. 근데 이제 의원님 원래는 보통 그렇게 되면 이제 MC를 갈잖아요. 네. 순위가 떨어지면 MC를 갈거나 이렇게 좀 갈아주세요. 저렇게 이제 본인은 갈아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갈 분이 없으세요. 네. 그게 좀 더 비참한 거지. 네. 현실이고 네. 저희가 왜 갈 사람이 없나 했더니 국회의원들이 다 바쁘시대요. 그럼 저는 바쁘지 않은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농담이에요. 농담. 우리 김용호님도 바쁘시기 시작하면 계속 바쁘실 텐데 딴 쪽으로 바쁘시기 전에 계속 그냥 하던 김에 계속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또 저희가 6월 13일 정도 6월 13일에 지방선거를 승리를 이끌어야 되는 어떤 그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도대체 방법이 뭘까 궁리하다가 이제 하나 생각해낸 게 리포트를 좀 하자. 리포터를. 네. 그래서 네. 보통 저희가 방송 섭외를 할 때 보통 생기는 문제가 바쁘셔서 못 나오는 분들이 일단 많고 저희가 보통 이제 국회의원님들이나 분들 서로 상대 섭외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한 분들은 또 이제 뭐 말씀 들을 게 있긴 있어요. 근데 네. 이분을 불러서 1시간 동안 말씀을 듣기는 좀 이렇게 잘 안 맞는. 그래서 본인도 나오기가 예를 좀 들어서 누구죠?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 얘기가 좀 힘들죠. 황희? 황 의원님이 좀 그런 경우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잠깐 이제 제가 출연 섭외를 황 의원 이렇게 할 때는 처음부터 나오시라고 안 해요. 저희가 7시부터 이제 스페셜 녹화를 게스트. 하면은 한 7시 40분쯤 오셔라. 바빠요, 황 의원이. 지나가다가 잠깐 들른 식으로 이렇게. 근데 진짜 지나가다 들려요. 그래서 또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고 더 중요한 거는 저희가 여태까지 마음은 있었는데 한 번도 못 해본 게 있어요. 어떤 거예요? 그 이제 당원님들을 방송에 당원님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근데 여러 번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뭐 공개 방송식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네. 했지만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고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제가 직접 나가서 네. 누군가 나가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담아오자. 네. 그래서 리포트 그러니까 직접 발표하시겠다는 거네. 그렇죠. 예, 6시 내 고향 아시죠? 네네. 아, 6시 내 고향. 네. 이 6시 내 고향 시청률이 되게 안 나오는 방송이에요. 근데 장수 방송이야. 저 계속 오래 하겠다는 얘기네. 절대 그게 안 딱 없어요. 걸렸어. 네. 그래서 그거 이제 주로 장터를 다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는 곳에 가서
뭐 그런 얘기들을 좀 직접 네, 받아오던 네. 이런 거로만 해보자. 그런데 그럼 6시 내 고향이에요? 제목이? 이제 달려라 서당캐로 일단 서당캐? 예. 그래서 뭐 좀 서당캐가 너무 향토적인 느낌이 있다면 SDK 뭐 이렇게 서당캐 SDK니까 뭐 피라미드 조직 같아요. 다단계 조직 같은 네. 거 하고. 그래서 네. 그렇게 하면 하려고 근데 그 리포터를 사실 좀 구해봤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 이은영 소장님께서 지금 최근에 꾸준히 이제 방송에 많은 도움이 되고 계신데 이은 선생님이 아무리 그 마음이 너그럽고 하셔도 시간이 많다고 하셔도 리포팅까지는 이렇게 좀 부탁드리기가 그리고 새로 누군가를 또 하자니 네. 비용이 또 발생을 하잖아요. 저는 어차피 뭐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직접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잘하셨어요. 예.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했어요. 당원의 목소리를 들으신다니까 제가 오늘 재밌는 네. 분들을 알게 됐는데요. 누구요? 더불어주당이라고 계세요. 더불어주당? 네. 네. 그래서 페이스북 비밀 그룹인데 더불어민주당 당원분들이신데 술 먹는 장면과 술과 안주 포스팅만 계속 올리는 거예요. 더불어주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한 1,200분 계신데 1200분? 네.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계속 술 먹는 장면만 그런 분들이 있구나. 우리 서울시장 후보분들 중에서 이미 접촉을 한 분들도 있겠다. 1200여 분들의 네. 당원이라면. 그러니까 주로 안주가 뭐가 올라와요? 뭐 각종 그리고 소주 사진 계속 올라오는데 보다 보면 머리가 어지러지더라고요. 네. 근데 장비를 좀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큰 돈은 안 들이고 네. 이제 아이폰부터 스마트폰을 활용한 이런 간단한 이렇게 디바이스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네. 좀 효율을 좀 높여보자.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방송 자체는 이제 비디오를 하기가 좀 여러 가지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왜냐면 또 말씀도 많이 가려 하셔야 되고 또 분장하고 나오셔야 되고 아, 분야까지 해야 되네. 그렇죠. 이렇게 뭐 화장도 하셔야 되고 좀 우리도 뭐 김효정처럼 쌩얼로 나가야 되지. 그래서 어려운데 이 리포팅 하는 거는 이제 녹음도 오디오도 따오지만 이제 비교적 짧으니까 그건 네. 이제 페이스북 라이브나 이런 걸 통해서 소단키를 미리 홍보하는 쇼케이스처럼 홍보하는 역할도 할 수 있어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기대됩니다. 달려라 서당캐. 네. 네, 달려주세요. 계속 달려야 네. 오늘도 했습니다. 계속. 네. 누구 하셨죠, 오늘? 오늘 아까 오전에 계속 인터뷰 하셨죠? 그분들께는 좀 죄송한데요. 네. 오늘 사실은 그 시범 방송이었거든요. 네. 달려라 서당캐를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본 건데. 시범 방송이었어요? 예, 저는 시범 방송인데 어. 이제 우리 본방인 줄 알고 저쪽에 그렇죠. 열심히 했어요? 이제 그 상대분들이 좀 너무 센 분들이라 아, 누구 나오셨어요? 오늘 이제 페이스북 라이브를 보신 분도 좀 계실 텐데 아침 시작이 이제 박원순 시장님. 네. 아, 박원순 시장님. 예, 어제 이제 시청에 연락을 해서 네. 내가 갈 거다. 네. 5분만 시간을 좀 내다고 이 바쁜 와중에도 시간 내주셨어요? 내주셔야 되죠. 아, 박 시장님이 또 서당캐. 그럼 애청자? 네. 네. 그리고 이제 애정을 갖고 계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장 선거가 좀 이제 앞으로 이제 가까워오고 남아 있으니까 네. 네. 박 시장님한테 단독 출연이라고 해놓고 방송한 건 아니에요. 단독 출연이라고 했고요. 네. 역시 또 약을 타셨어요. 네, 단독 출연이라고 했고요. 당연히 먼저 찾아뵈는 거 아니냐. 네. 그 나올 때 말씀은 드렸어요. 다른 네. 분들도 다 하실 거라고. 네. 그래서 오늘 박원순 시장님, 그 다음에 우리 전현희 의원님도. 전희 하시고, 의원님 예. 강남 가서 아니요, 저 의원회관에서. 의원회관에서. 그다음에 또 우리 시당위원장님. 안규백 예, 위원장. 예. 이번에 서울시장 나오시나요? 아니요, 이제 시당 위원장님. 시당 위원장님. 사장님이시니까. 네. 또 했고, 그 다음에 우상호 의원님도 하고. 우상호 네, 의원님. 박영선 의원님도 하고. 서울시장 후보 다 하셨네. 그 다음 민병도 의원님도. 서울시장 후보님. 정봉주 전 의원님만 아직 이제 오늘 연락이 좀 제가 못해서 네. 네. 찾아뵙고 한번 똑같은 기회를 네. 드리려고 합니다. 네. 모두 서울시장 후보분들이 그러니까요. 굉장히 바쁠 텐데. 네. 오늘 녹음하신 걸 그래도 한번 편성을 해서 올리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근데 지금 오늘 녹음하신 걸? 다 페북으로 따로따로 클립으로 따로따로 올라가 있는데요. 네. 요걸 하려면 또 고프로라는 뭘 또 사야 됩니다. 왜 저를 보면서 얘기하세요? 제가 사줄 것 같아요? 혹시나 해서 쳐다봤습니다. 약을 2개로 타주세요. 그러면 김영호 의원님이 사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범운행 방송은 설날 축하 메시지를 우리 녹음 중에 2부 앞부분에 붙여서. 네네네. 오늘 이제 그 앞에 말씀드린 분들을 찾아뵌 그게 설날 메시지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떡국같이 따끈따끈한 설날 메시지를 주시면
그걸 이제 받아다가 저희가 이번 지금 녹음하고 있는 이 방송의 앞부분이나 뒷부분에 붙여서 방송을 하겠다고 했고 그 녹음하는 그 과정을 이제 페이스북 라이브로 좀 찍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조금 더 이제 액티브해지네요. 네, 이제 새벽 서당캐가. 12시 네. 넘었어요. 네. 지금까지 달려라 서당캐 김국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약국집의 김약사? 네, 김약사. 네, 김약사. 네, 서당캐 40회 방송 2부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우리 방송을 들을 때쯤 되면 우리 청취자분들은 이제 설 연휴 가족 친지들과 함께 있을 텐데요. 그래도 우리 설 인사 한번 드려야죠. 네. 어떻게 되세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새해 새해 복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네. 서울시당 공식 팟캐스트 서당캐 40번째 방송 2부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대명절 고유 우리의 설날입니다. 이웃과 함께 소외됨이 없이 따뜻한 그런 명절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설날은 고유의 우리 민족이면서 항상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같이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하나의 큰 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유의 명절, 여러분과 함께 또 우리 모두 함께 따뜻한 공동체 사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 유난히 춥잖아요. 그래서 이번 설은 정말 따뜻한 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웃들 중에서 혹시 소외된 사람은 없는지 이렇게 찾아보는 그런 설이 됐으면 참 좋겠고요. 지금 평창에서는 평화를 위한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어서 또 평창을 열심히 응원하는 그런 설이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울이 사실 저는 좀 물가가 비싸고요. 그리고 전세값, 월세값 때문에 또 상가 임대료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이 좀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민도 그리고 젊은이도 도심에 살아야 한다. 이러한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서민과 젊은이가 도심에 살 수 있는 서울 그리고 따뜻한 서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영선입니다. 영선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서울시 당원 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우상호 의원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촛불 집회에 함께 참여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지 벌써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그때 탄핵하고 촛불 집회할 때 참 제 손 잡아주시던 여러분들 감동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잘 만들어서 평창올림픽까지 아주 성공적으로 잘 치러지고 있는 이것은 다 우리 당원들이 함께 해주신 덕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계속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과 우리 서울시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늘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설 연휴 따뜻하고 행복한 그러한 연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우상호도 늘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뭐 식사하면서 반주하시는 분도 좀 가끔 나왔고 예. 그 전날 예. 새벽까지 늦은 새벽까지 약주를 하시고 한두 시간 주무시고 이제 나와서 운전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건 사실 음주 상태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직장 다닐 때 네. 늦은 이제 새벽까지 한 2-3시까지 술을 먹고 아침 네. 출근 일찍 했거든요. 7시에. 그때 저도 사실 모르고 운전한 적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는 어저께 술 먹은 거니까 음주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네. 들었는데 그게 사실 음주 측정하면 나오는 거예요. 저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철 들고 나서는 이것도 굉장히 좀 큰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철을 근데 언제 드셨어요, 철이? 최근에 들었어요. 국회의원 되고 나서 들었어요. 네. 이제 정말 몰랐던 얘기네요. 네. 근데 이런 사건이 작년에 있어서 그 당시에는 크게 문제가 됐었어요. 있었어요. 특히 그 대중교통은 그 기사님들이 네. 본인의 목숨이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의 그러니까요. 목숨을 책임지고 있잖아요. 네. 네. 너무 잘하셨고요.
저도 그 최근에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아, 대표 발의한 게 있어요. 네. 어떤 거예요? 저는 이제 슈퍼카라고 그러죠. 슈퍼카? 폭주족들 단속하는 법안인데요. 아, 예. 우리가 이제 지금 법률로 정하는 그 예. 속도 위반 네네. 주로 20만 원 벌금, 그러니까 20만 원 이하의 벌금 아니면 예. 구류 정도의 우리가 뭐 어떤 벌칙이 있었는데 아, 네. 저는 이제 220km, 220km로 달리는 차가 260km 예. 등급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220km는 네.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구류, 240km 이상의 과속은 네. 200만 원의 벌금에 네. 1년 이하의 징역. 아, 되게 세게. 네, 260km 했네요. 이상은 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2년 이하의 징역. 아. 그러니까 실제로 220km, 40km, 60km, 심지어 300km 과속하는 차량이 있어요. 그 자유로에서 네. 특히 폭주족들. 인천국제공항 아, 예. 그 도로를 많이 이제 폭주족들이 이용하는데 예. 주로 슈퍼카를 타는 사람들은 돈이 좀 많아요. 네. 그러니까 과태료 20만 원짜리 5장 끊겨도 100만 원이야. 아. 충분히 내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 300km로 달리면서 100만 원 한번 내지 이런 네. 생각 갖고 받는 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재벌이라는 편보다 이렇게 돈 많고 네. 좀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자기 폼 잡기 좋아하는 네. 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벌금도 벌금이지만 이제 실형. 징역형을 자전거. 지하철 뭐 같고. 이런 거 많이 탔었고요. 그리고 그 몇 년 지나면 이제 적성 검사 다시 네, 네. 하죠. 네. 제가 그걸 안 했어요. 그래서 운전면허가 없어요. 취소됐구나. 무면허 상태입니다. 아 그러면 운전을 그러니까 옛날에 그 운전 그 면허 딸 때 말고는 거의 운전을 안 하셨네요. 장롱 면허. 거의 안 한 게 아니라 안 했다니까요. 음주운전도 없으시겠네요. 당연히 완전. 없고요. 뭐 아주 깨끗합니다. 그런 부분은. 너무 좋네요. 네. 다른 부분 좀 더러워도 제가 주로 그러면 대중교통은 버스를 이용하세요, 지하철을 이용하세요? 저는 지하철 많이 타다가 네. 은평으로 이제 이사 온 뒤로는 이제 주로 버스. 버스. 대중교통 이용할 때 버스 타고. 은평이 지하철이 좀 있어요. 있어요? 있는데 네. 저희 집에는 버스 정류장이 훨씬 가까워요. 가까워서. 네. 근데 그럼 불편하지 않으세요? 알아보고 그러잖아요. 버스 탈 때요? 네. 알아보시는 분도 있고 뭐 기사님이 뭐 요즘 의정활동 잘해요. 뭐 이렇게 해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러죠. 네.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 그 대중교통 타면 이제 뭐 유권자나 시민들이 인사를 하는데 네. 그 마음 속에는 국회의원들도 대중교통 타는구나 보기 좋다. 당연하죠. 아주 정말 내가 찍어준 사람 네. 여기서 만나서 더 좋다 이런 생각하죠. 네. 요새는 권위 정치가 안 통하니까 아, 예. 오히려 대중교통을 타는 정치인들에게는 많은 시민들이 그 친근감을 느끼시죠. 친감도 넣고 또 박수도 보내주시고 아, 예. 또 이 대중교통을 타면서 대화 짧은 시간이지만 서로 대화를 나누거든요. 네.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시간이죠. 네. 저도 사실 대중교통을 좀 많이 타야 되는데 요새 추워서 좀 고백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대중교통 많이 못 탔어요. 저도 그렇게 많이 타진 못해요. 근데 이제 주말 같은 때는 이제 제가 대중교통 타고 다니죠. 네. 걸어 다니기도 하고. 이번에 박주민 의원님께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셨는데요. 네네네. 어떤 내용의 법안이죠? 최근에 이제 많이 얘기됐었던 사건들이 있는데요. 이제 네. 음주운전을 하신 거예요. 버스 운전 네. 기사분들이. 근데 버스 이제 운전기사님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뭐 운전하시다가 술을 드시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보통 술을 드시고 버스를 모시기 시작하잖아요. 차고지에서. 네. 그래서 아예 차고지에서 음주 측정을 하고 난 뒤에 그래서 음주 측정 결과 아무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이제 버스를 모실 수 있게 네. 또 택시를 모실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법이에요. 처음 듣는 얘긴데요. 기사님이 음주운전 왜 가끔 있어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버스 출발하기 전에 네. 이제 동료들이랑 뭐 징역형을 만약에 이제 법적으로만 징역형을 주게 되면 이 사람들이 과속 못하죠. 그런 사람이 진짜 많은가 보네요. 얼마 전에도 뉴스에서 보긴 했는데 아마 올림픽 도로에서 네. 240km 과속하다가 사고 나가지고 큰 사고 났었죠. 네. 240km면 거의 KTX 수준. 280km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이 슈퍼카들은요 300km도 나와요. 진짜요? 네. 몰랐어요. 네. 이 법사위에서 꼭 좀 통과 주십시오. 그래야 되겠는데. 혹시 뭐 국회의원들 중 슈퍼카를 몰고 다니는 사람 없겠죠, 뭐. 근데 이 법을 막는 사람은
자기 아들이 슈퍼카를 타고 다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겠는데요. 슈퍼카 중에서는 뭐 이렇게 이름 됐다 또 그 회사로부터 뭐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람보르기니라는 네. 차가 있고 네네. 포르쉐 뭐 이런 차들이 주로 뭐 250, 300 정도 나오는 차량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대단하네요. 잘하셨네요, 네. 두 분. 이 법이 저도 꼭 좀 통과됐으면 좋겠어요. 네. 설날 연휴 귀성길 때 이제 주로 교통사고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설 그러면 이제 가까운 친지들과 만나서 네. 오랜만에 회포도 풀고 한 잔 또 먹고. 운주하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의식이 높아져서 막 술 드시고 바로 운전은 안 하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 새벽까지 약주 드시고 그 다음날. 친구들과 친척들하고 약주 먹고 아침에 깨어서 예. 세수하고 이제 나가면 어저께 어떻게 네. 마신 술이니까 네. 문제 안 되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거 분명히 음주운전입니다. 예. 이 방송을 듣는 미래 국회의원에 희망하시는 분들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음주운전에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렇죠. 10년 동안에 음주운전 2번 걸린 사람들은 공천을 네. 원천적으로 불허합니다. 네. 맞아요. 뭐 정치뿐만 아니라 이거는 네. 결국은 이제 사람의 생명에 달린 문제고 네. 자기의 실수로 인해서 남에게 큰 피해를 주니까 음주운전 정말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해서는 안 돼요. 이건 습관이에요. 네. 이거는. 예. 그래서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귀성길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제 2부 본격적인 토크에 들어가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께서 언론 인터뷰 요청이 최근에 부쩍 많이 늘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저도 봤어요. 많이 거절했어요. 많이 거절하셨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이게 이재용 판결 때문에 그런데 네. 1심 판결 나왔을 때 제가 네. 이랬거든요. 2심 때 집행유예 나올 거다. 네. 안녕하셨어요. 평창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민병두입니다. 평화올림픽과 함께 한반도에 새로운 미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설을 맞아서 우리 온 민족이, 온 국민이 행복한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 설날은 특별한 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떡국을 2그릇씩 드십시오. 한 그릇은 적폐청산을 하기 위해서 힘을 비축해야 되고, 또 한 그릇은 지방자치분권 개헌서명운동 2월달까지 1000만 명을 달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날 만나는 주변의 친지들한테 1천만 명 서명운동에 함께 하자고 여러분들이 설득하기 위해서 떡국을 한 그릇 더 드시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문민시대,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정부 성공시대를 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늦은 시간까지 우리 서당캐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원래 우리가 목요일 날 녹음하기로 했잖아요. 네. 근데 오늘 이제 월요일이에요. 네. 월요일 밤 늦은 시간에 왜 오늘 녹음을 하게 되냐면 네. 우리가 설 연휴가 끼어 있어서 네. 지금 이 시간에 이제 녹음을 하는 겁니다. 네. 일부 때 말씀드렸지만 이제 연휴 때 네. 가까운 이제 친지분들도 만나고 또 많은 계획이 있는데요. 네. 박주민 의원님은 지역에서 좀 설 인사 좀 다니셨어요? 저는 이제 지난주에 이미 시장 2군데 장을 보면서 네. 인사를 네. 드렸고요. 내일 또 시장 2군데 네. 인사 드릴 거고, 네. 소방서라든지 이런 관급기관들 가서 또 인사드리고. 아니 근데 진짜 지역 활동을 언제 시간이 있어요? 박주민 의원님 지방 다니랴 법사위 하랴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법사위 파행돼가지고요. 네. 일단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왜 네. 파행 났어요? 네 아까 어디 가신다고 그랬죠? 그 설 연휴 때 그냥 저는 큰 집. 평촌. 네. 평촌. 네, 평촌. 평창이 아니라 평촌. 평촌. 평촌 가실 때 어디 자가운전해서 가세요? 대중교통 타세요? 저는 자가운전 해서 가요. 잘하세요? 좀 잘하는 편이에요. 네. 우리 박주민 의원님은 운전하실 줄 아세요? 제가 이제 연수원 다닐 때, 네. 사법연수원 다닐 때 운전면허를 땄어요. 네. 늦게 따셨네요. 그리고 그 뒤로 한 번도 운전 안 했어요. 그럴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네. 운전을 못 하실 것 같아. 주로 지하철만 타실 것 아니, 같아요. 지하철이 아니라 주로 자전거